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밥그릇 건드리면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세상 전체 어디에도 자기 밥그릇 건드리면 가만히 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교조나 민노총도 투쟁을 하는 이유도 자기 밥그릇의 파일을 키우거나 지키려고 투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민노총이나 그 정교조 같이 극좌의 좌파리들은 투쟁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해서 걱정입니다만은 보수 성향의 노조들도 그나마 질서를 지키며 한다는 것이지 투쟁의 목적은 자기 밥그릇을 지키거나 또는 자기 밥그릇의 파일을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그릇을 지키거나 밥그릇을 키우거나 이 밥그릇 건드리면 무조건 반발한다는 것이 인간의 방어본능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방어본능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방어본능인 겁니다. 오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이재명이가 권력 찬탈 100일 기념이라면서 짓거린 아무 말 대잔치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삶은 소대가리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듣던 스스로가 좌파 진영 중에서도 가장 좌파에 있다고 좌측에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 밥그릇 건드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독자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누가 깜짝 놀랐느냐, 이 말에 가장 좌측에 있는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문영배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자기들 밥그릇 건드리라고 딱 생각이 드니까 깜짝 놀라서 그 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서 이놈의 은사를 소개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영배가 어제 17일 날 SBS 라디오 그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태현이가 물어보기를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중에 무엇이 더 위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문영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답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 상권 분립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전한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법부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다 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그 사법부의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 여러분, 인간 내면에 숨겨진 자기 방어고 자기 영역을 지키려는 숨겨진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 문영배가 어떤 인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주도한 이런 인물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바짝 붙은 거죠. 그러면서도 전 권한대행도 사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이 삶은 소대가리 이재명의 그 이야기에 반기를 바로 드는 겁니다. 왜? 자기 방어 본능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인간의 형태를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영역에 위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가 이 세상에는 없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이 삶은 소대가리 이재명이가 자꾸 국민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이 하면 할수록 좌든 우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삶은 소대가리 이재명이는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이 삶은 소대가는 이재명이도 참 명심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 개딸을 위한, 개딸에 의한 이런 정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딸들도, 개딸 정치도, 개딸 저거가 불편하면 개딸은 더욱 미친 개처럼 더 날뛸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좌파일수록 자기 이익의 방위에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생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즘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정도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에서 뭐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이번 관세협정이 일종의 미치광이 전술이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만히 트럼프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 중에 보면 뭐 maybe or maybe not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말 들으면 이재명이 뭐 대가리 속에는 뭐 웃자자는 거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이재명이한테 암시를 주는 겁니다. 네 하기 나름이다. 네 딴 데 해라. 하는 메시지를 준 건데 이 삶은 소다리 이재명이가 이런 트럼프의 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니면 이거 그대로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일하지도 못하고 절하지도 못하고 트럼프의 눈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자연히 이제 한국의 뭐 대미 수출의 관세는 자동차 철거의 관세는 25% 굳어지는 것 같고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16일부로 한국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10% 관세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인의 입장에서는 뭐 비슷한 종류의 차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많이 한국이 기술이 많이 우위를 점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비슷한 차라 그러면 싼 거를 살 겁니다. 인간의 심리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16일부로 곧 바로 관세를 25% 두드리 맞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5% 바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독자 여러분. 기업이 어려우면 이는 곧 근로자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로자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노조가 파업하지 않겠습니까? 파업한다고 마른 수건 짜듯 짠들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노조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이재명의 찬탈 권력도 국민의 봉기에 내려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프랑스 정치 경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좌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파는 부패로 망한다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요즘은 세상을 돌아보면 뭐 거꾸로 된 듯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남의 밥그릇 건드리면 니편 할 것 없이 엄청난 반발이 올 것이고 이는 이재명이 알아차리기 전에 국민 장군들이 팍 일어나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